안녕하세요, 서반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렸더니 무슨 도덕책 읽는 것 같다는 등 카메라 울렁증이 있냐는 등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부터는 제가 대본을 따로 적어놓지 않고 그냥 전해드리고 싶은 것만 굵직굵직하게 적어놓은 다음에 제가 그냥 얘기하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 촬영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보시는 분들도 제 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 영상도 말이 많지만 논란이 많은 영상이지만 지우지 않고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장기 렌트카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다들 많이 얘기하는 게 장기 렌트카의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장기 렌트카의 장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단점은 요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장기 렌트카의 단점, 장점, 누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 나름대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정보들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먼저 올려놓고 제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좀 비교를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중고차 할부가 좋은지, 장기 렌트가 좋은지, 신차 할부가 좋은지, 장기 렌트가 좋은지, 리스가 좋은지, 장기 렌트가 좋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드리면 구입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중고차 매매업도 하고 있고요. 신차 장기 렌트카와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고차와 신차 장기 렌트 리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가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중고차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요. 신차가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신차를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중고차를 전액 할부하시는 분은 장기 렌트카가 나으신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내가 현금을 들고 일시불로 중고차를 사신다고 그러면 저는 두말 없이 그냥 중고차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액 할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봐요. 연식 얼마 안 된 거 전액 할부하면 중고차 이자, 이것도 사람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중고차 이자도 있고 뭐 초기 비용도 있고 나중에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장기 렌트카가 이득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특히나 나이가 좀 어려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초보 운전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장기 렌트카를 좀 적극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런 맥락에서 장기 렌트카의 장점에 대해서만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한 장점들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따로 생각하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못 봤는데 하는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장기 렌트카의 장점, 그 첫 번째, 일단 쌉니다. 이 싸다는 게 월 불입금을 다 더하고 나중에 만기 인수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총 금액이 신차보다 싸다는 게 아니라요, 신차를 전액 할부하셨을 때와 장기 렌트카를 하셨을 때는 월 부담되는 금액이 장기 렌트카가 훨씬 적어요. 왜냐면 장기 렌트카의 금액에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만기 인수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유예 할부처럼 원금을 지금 현재 장기 렌트카니까 원금이라고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 만기에 내는 금액을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신차 할부보다 쌉니다. 신차 할부는 만약에 5년을 할부를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어떻게 됐든 그 신차 금액을 전체 다 납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장기 렌트카는 내가 5년을 약정을 해도 5년 후에 또 납부할 금액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납부를 해야 제가 차를 인수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 금액을 납부를 하기 싫으시면 차를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카의 금액에는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예 할부처럼 만기 때 내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월 납입료에 대한 부담이 신차보다 적어요. 그래서 장기 렌트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또 두 번째, 초기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장기 렌트카는 차부터 받고 그 다음 달에 돈을 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달에 차를 받고 먼저 쓰다가 후불로 다음 달에 차량 대금을 내는 겁니다. 월 납입금을. 그래서 이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장기 렌트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기 렌트카는 사고가 나도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차를 고칠 때는 일반 보험사처럼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내 차를 고치지 않고 상대방 차를 고쳐줄 때는 전혀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1년에 100번 사고가 나도, 물론 뭐 그렇게 사고가 나시면 안 되겠지만 100번 사고가 나도 전혀 뭐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자기 부담금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내 차만 고치지 않으면. 그래서 장기 렌트카 이게 엄청난 장점인데요. 이게 나중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초보분들한테 장기 렌트카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처음에 운전하시면 사고 많잖아요.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보통 사고가 좀 많으신데, 뭐 꼭 이런 분들 아니시더라도 사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사고가 좀 자주 나는 편이다, 이런 분들은 장기 렌트카가 굉장한 메리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장기 렌트카는 만 21세 이상부터 운행 가능하신데요. 이 만 21세부터 24세까지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장기 렌트카도 물론 만 26세 이상과 만 21세 이상 보험료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일반 자동차 보험 만 21세가 만 24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까지는 보험료가 아반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근 200만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는 월 3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럼 1년에 많이 나야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그냥 26세 이상, 만 26세 이상 신청하시는 분들보다 그 정도 부담이면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기 렌트카에 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거, 이 자기 부담금이 없는 거는 내 차를 고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차를 고칠 때는 이게 뭐 설정하기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만원 정도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상대방을 처리해 줄 때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서. 네 번째, 차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로도 잡히지 않아요. 이게 뭐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게 왜 장점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차가 재산으로 잡히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요즘 부동산을 보면 뭐 LTI니 DTI니 뭐 이런 걸로 뭐 대출 제한하고 하는데, 사실 차도 그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 만약에 전액 할부하시면 그런 아파트 같은 거 대출 받는데 좀 제약이 있으실 수 있어요. 차도 금액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렌트카를 하시면, 뭐 전액 할부하실 분들은 장기 렌트카 상품을 이용하신다면 그런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신용도도 떨어지지 않고 대출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 렌트를 할 때는 신용도를 봐요. 왜냐면 내가 이 상품이 뭐 10만원, 20만원짜리 뭐 정수기 같이 그렇게 싼 상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이거를 4년 동안,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 보고 소득도 보는 회사도 있고 뭐 기타 뭐 대출도 보고 하지만, 막상 장기 렌트카 상품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전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 회사에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기 렌탈했다고 어디 가서 뭐 신용조회 하면 정수기 렌탈 하셨네요 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장기 렌트카도 그냥 말 그대로 렌탈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내가 이런 거를 렌탈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뭐 대출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임대 아파트에 사신다거나 뭐 어떤 연금 같은 혜택이 있으시다거나 그래서 재산이 많이 잡히시면 안 되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카 이용하시면 좋아요. 뭐 그런 거 전혀 잡히지 않고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장기 렌트카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물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 렌트카의 엄청난 장점은 내 차가 아닌 거.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내 차가 아니라 생각을 하니까 사실 쓸데없는 돈을 안 들여요. 내 차를 사면 오일 뭐 좋은 거, 합성유 막 찾고 막 이러는데, 렌트카는 그냥 기본 순정오일, 어차피 4년이나 5년 후에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뭐 하기 때문에 물론 렌트카를 사셔서도 내 차처럼 합성을 넣어주시고 뭐 애지중지 뭐 손세차 해가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일단은 뭔가 딱 내가 얘를 평생 갈 게 아니라 시한부로 4년이나 5년 정도 딱 계약을 해놓고 타는 분들이 타기 때문에 내 차가 조금 살짝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공을 안 들여요.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차에 뭐 공 들이시는 분들은 뭐 손세차, 뭐 합성유, 뭐 유리막 광택, 뭐 여러 가지 공 들이시는 거 진짜 많은데 이게 또 돈으로 따지면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기 렌트카의 장점, 내 차가 아니다. 그래서 차에 정말 필요한 거 이상은 하지 않는다. 차를 정말 수단으로만 이용하시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 두 번째, 계약이 끝났을 때 차를 반납을 할 것인지 인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장점이냐? 요즘 같은 때 수소차다, 뭐 전기차다, 하이브리드다, 첨단 차량들이 진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휘발유차를 산다거나 디젤차를 샀을 때 4년이나 5년 후에 과연 이 차가 얼마를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물론 지금처럼 어느 정도 시세가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진짜 누구도 이 차를 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신차를 그냥 구입했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고 4년이나 5년 정도 탄 후에 판매를 하려고 보면 누구도 사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차를.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싼 값에 뭐 넘긴다거나 진짜 최악의 경우 폐차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장기 렌트카는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반납을 하셔도 되고 만기 인수가를 주고 차를 인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차가 지금하고 시세가 변함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보통은 만기 인수가를 주고 차량을 인수해서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게 반납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단돈 얼마라도 더 받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 렌트카의 엄청난 장점이고, 또 운전을 하시다 보면 뭐 자잘한 사고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휠하우스나 지붕 같은 게 이제 사고가 나서 지붕이나 뭐 엔진룸 쪽으로 크게 수리를 하게 되면 중고차 값이 진짜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장기 렌트카는 그런 사고가 있어도 그냥 반납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말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렇게 장기 렌트카를 하시면 보험이에요. 4년 정도 후에 내가 최소 얼마는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거보다 중고차 시세가 더 나오면 인수해서 팔면 되고, 만기 인수가보다 중고차 시세가 안 나오거나 정말 뭐 차가 그때는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반납하면 속 편하고, 그리고 중고차로 인수를 해서 판매를 하실 때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좋은 가격에 사고, 서류 처리도 해드리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 엄청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LPG를 이용한다는 게 또 렌트카의 엄청난 장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그냥 일반 신차도 누구나 사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LPG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죠. 그리고 LPG 가격 제가 생각할 때는 올릴 것 같아요. 1, 2년 정도는 LPG차 타실만 할 건데 그 후에는 좀 오를 것 같아요, 많이. 그러면 휘발유랑 뭐 LPG가 연비가 안 좋으니까 휘발유랑 따져보면 크게 차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충전소도 조금 주유소보다는 덜 있고, 그래서 LPG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장기 렌트카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기 렌트카의 장점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렌트 안 해요. 그냥 렌트 하실 분들께서 알고 계시라고 이런 장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꼭 저는 신차가 좋다, 렌트가 좋다, 뭐 중고차가 좋다 이렇게 딱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각자 개인에 맞는 걸로 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렌트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 부담료가 적고, 그리고 엄청난 장점, 4년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내가 차를 반납을 할 것인지 인수를 할 것인지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을 안 들인다는 거, 저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차 장기 렌트카나
리스를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차반장에게도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저렴하게 프로모션 찾아서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차종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